자, 오늘은 지금 시간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좀 어려운 얘기들을 조금 시간 제한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어차피 토토판이 된 지 오래고 여기는 상당한 심리 게임이 작용하는데, 원유는 기본적으로요, 제 경험상에서 극심한 누르기 만기 이후에 적어도 일주일은 무조건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다시피 아래 꼬리가 달린 후에는 이 정도 반등이 나오는 거는 보통이고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눌린 후에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주말에 두 가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약간 상반된 영상을 올려드렸죠. 하나는 원유가 오르기로 하면은 100만 가지 이유가 되면서 오를 수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만약에 요번에 마이너스 유가가 나오게 되면은 ETF들이 전액 손실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럼 지난번에는 왜 전액 손실이 안 됐냐면은 ETF가 다음 달 5월물에서 6월물로 넘어간 다음에 5월물에서 마이너스가 나서 그런데요. 지금은 아직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번 주에 마이너스 유가가 나오면은 ETF 영원 6월물 선물 투자자 쪽박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아래 꼴리 그렇게 위험한 시기에 여기서 다시 근월물로 들어오라는 의견을 제가 들었었냐. 아래 꼴 달린 거 보고 드렸지만은 5월물 차트가 없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가 났을 때가 실질적인 5월물 선물 만기 때 딱 시간 맞춰서 그때 30분 동안 만들어낸 페이크였다고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유가가 페이크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들의 DLS 죽이기 겸 그 하방 수위 확정 겸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이렇게 마이너스 유가를 만들어내서 겁을 줘야만 이런 저가에 개인들이 못 덤비는 이런 효과도 노렸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일단은 지금 이 상승은 나온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화들짝 요 상승은 일단은 이게 작지 않아요. 특히나 선물 투자자들에게 뭐 이날 저점이야 잡기 힘들었다 쳐도 이건 잡기 힘들었겠죠. 이날의 저점 잡고 봤어도 지금 50% 이상도 저점을 잘 잡았다면 ETF 투자자들은 해당 안 됩니다. 시간이 달라서 해외 선물 투자자들은. 아니야, 사실 ETF도 하한가만 안 걸렸으면은 해당 사항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예, 맞아. 이날 낮에도 한 11불 갔었으니까요. 어쨌든 하한가 걸려서 ETF 투자자들은 해당 안 되는데, 그래도 이날 저점 대비해도 50% 넘게 올랐어요, 지금. 저점 고점 대비하면은요. 그래서 현재 조금 더 오르더라도 20불까지 조금 더, 뭐 19불까지 조금 더 오른다고 할게요. 뭐 모르지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이제부터 심리 게임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만기와 만기 때 이렇게 한 번 누르고 올리는 패턴이 하나 있고,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그 다음에야 그러면 5월 20일 이후가 되겠죠. 그 후에나 올리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어떤 패턴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단서를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제가 주식에서 많이 드릴 말씀이죠. 외국인, 호랑이, 기관 늑대, 개인 하룻강아지. 그래서 지금도 동학개미가 승리하는 게 아니다. 외국인들이 다우나스닥 선물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반등시키면서 한국은 어떻게 선물을 매수하면서 잠시 반등을 허용하는 기간이고, 실질적인 주식은 그래서 더 높은 가격에 계속 팔고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기관은 얘만 엄청 잡아먹는데, 이 외국인들이 개인을 같이 구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얘네들이 기관을 잡아먹을 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호랑이가 이런 늑대나 뭐 이런 하이에나 같은 애들 잡아먹을 때 얘네들이 옆에서 주워 먹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얘네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얘 혼자 딴 방향으로 간다? 그럼 얘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원유에 대한 이 포지션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마 알아두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유튜브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참 좋은 뉴스들을 많이 댓글로 좋은 정보들을 남기고 계신데요. DY 앤드루님, 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뉴스기도 해요. 25일날 나온 뉴스니까는 최근 뉴스인데, 일단은 원유에 미국에서도 미국 개미들도 원유에 지금 4조 원.
물론 이건 이제 8일부터 몰려든 거라서 지금 마이너스 유가가 난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지는 않지만은 마이너스 유가가 기록한 날에도 이렇게 산 걸로 봐서는 미국에도 조금 개인들은 아직 미국도 조금은 아직도 사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죠. 근데 또 여기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미국의 헤지 펀드.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도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만약에 지속이 되면은,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얘네가요, 여러분. 지금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난달에 투자한 건 당연히 월가가 대다수였고, 만약에 지금도 헤지펀드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늑대인가, 헤지펀드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월가 계열 헤지펀드도 있고, 아니면 다른 헤지펀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개인이 상방에 투자하고 있고, 일부 헤지펀드가 하방에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데 걔네가 여기 애들이냐 여기 애들이냐. 만약 여기 애들이면요 지금 6월물도 안심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유가로 인해서 지금 다른 애들 늑대 애들이 마이너스 유가에 베팅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개인들이 사도 얘를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일반 기관 월가 메이저 아닌 애들, 그러니까 마이너겠죠. 마이너 헤지 펀드들 뿐만이 아니고 각 나라의 연기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연기금도 여기에 해당해요. 연기금 투자도 얘네들이 다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도 조심해야 돼요.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 그런 거요. 작년에 이득 났다고 엄청 자랑하던데 올해 엄청 소신이 났겠죠. 미국 주식은 버블인데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상 만든 이유는, 여러분 혹시 저런 뉴스 중에 이 헤지 펀드의 투자 행태에 대한 외국계 뉴스 중에 뭔가 단서가 될 만한 뉴스가 없는가,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제 말씀드렸지만 YK 킴님이던가요? 그분께서 지금 삼성이 지난번 때 6불 찍었을 때 삼성도 팔았지만 USO도 팔았어요. 6월물에. 그러니까 요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월물 끝났고 지금 6월물 시작됐는데 6월물 기간인데, 여기서 지금 이날에 삼성도 팔았지만 USO도 팔았다고 돼 있어요. 어쨌든 이 ETF는 주로 개인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USO나 우리 코덱스나 이게 USO도 다시 넘겼나요, 일로? 제가 해외 ETF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해외 ETF 질문 있는데 제가 답변 잘 못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넘기느라고 팔았구나. 얘네들도 뭐 반대매매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증거금을 안 넣어놨으면 반대매매 된 거예요, 이때요.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 얘들의 매도에서 넘어감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가 줄었다면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가 7월물에 몰리고 지금 이 마이너스 이 신의 한 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사실은 눌리는 그 위험은 적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더 많이 달려든다. 특히 선물 시장을 통해서 만약에 지금 개인들이 선물을 통해서 이제는 ETF도 아니다. 이제 선물이 나와서 선물에서 레버리지 쓰면서 달려든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한번 다시 눌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제가 이거를 계획하고 짠 것은 그러니까 월가와 트럼프 행정부 정치권과 사우디라고 했죠. 근데 정치권과 사우디는 저유가를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건 원치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만기까지 누르진 않더라도 중간에 한 번이라도 확 한번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장중에라도 눌렀다가 마이너스까지는 안 나더라도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오르는 그런 패턴 한 번은 더 겁줘서 이거를 떨어낼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정해놓은 것은 이후에 만약에 한 20불까지 19불 때까지 오면은 저는 또 추가로 그날물을 원 걸로 바꿀 겁니다. 이번에는 사실 선물 계약 제가 친구랑 같이 해서 한 3계약을 같이 투자하고 있는데 친구랑 합쳐서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7월물로 옮겨놨는데, 아니면 지금 2개는 지금 6월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를 다시 지금 8월물로 옮길까 싶습니다. 7월물에 또 개인이 물리면 또 7월물까지 또 죽이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마이너스 유가에 대한 고민을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사실 이 6월물은 마이너스 유가가 된다고 조금만 생각한다. 이건 무조건 스탑로스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 방법뿐이 없어요. 6월 달에 마이너스가 한번 유가로 간다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페이크라고 보는데, 그래도 만약에 징하게 눌린다면 진짜 개인들이 미친 듯이 사서, 특히 선물에서 레버리지 쓰면서 미친 듯이 사면은 지그시라도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지그시 누를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걱정된다면은 그늘물은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셔야 돼요. 선물 투자자들 모르면 스탑로스 알아서 공부하세요. 이거 어느 가격이 되면은 예를 들어 5불에 걸어 놓으면 5불이 되면 자동적으로 매도합니다. 더 하락하기 싫다. 10불에도 걸어 놓을 수 있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해본 적은 없는데, 써본 적은 없는데 지금 하나를 좀 매일 걸어 놓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도 솔직히 마이너스 유가까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여러분이 더 추가로 좋은 뉴스가 있다면 링크를 걸어주시면은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난번에 월가의 페이크에 속아서 기관, 얘네들이 또 자금이 크거든요. 자금이 큰 애들이 하방으로 좀 많이 던져주면은, 그러면은 개인이 달려들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거든요. 예, 이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이제 외국인은 개인을 같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관은 잡아먹을 게 개인 이것뿐이 없잖아요. 얘를 못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기관은 특히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요, 징하게 기관한테 털리는 겁니다. 맨날. 그래서 코스닥이 그 모양인 거예요, 지금. 코스닥은 월가가 주무르기에는 너무 시장이 작고, 자금 대비 시장이 작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로 작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스닥 막 그걸로 작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계속 개인들 잡아먹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대략 현재의 저의 생각은 이거고, 이미 지금 온 반등 때문에 하나는 먼 걸로 바꿨고, 좀 안전하게 바꿨고, 그러니까 30%는 바꿨고, 만약에 추가로 더 오르거나 아니면은 추가로 더 오르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두 주체가 매수를 때린다고는 뉴스가 어디라도 발견되고, 아니면 이 개인들이 더 선물 시장에 달려든다는 뉴스가 나오거나 해도 하나를 더 원월물로 바꾸고, 그 다음에 6월물은 아마 정말 안전하게, 스탑로스는 뭐 걸어놔서 안 가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정말 억울한 것은, 내가 예를 들어 스탑로스를 한 8불에 걸어놨다고 쳐봐요. 8불에 걸어놓은 것은 마이너스 주가가 겁나서 8불에 걸어놨는데 8불 딱 찍고 내 것만 팔리고 다시 오르는 경우, 그러면 이게 스탑로스에 이거 부작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스탑로스도 어느 때 걸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싸리 난 진짜 마이너스 아니면은 6월물은 사라져도 좋다, 마이너스 막 20불 그렇게만 안 가면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막 1, 2불에 걸어 놓으셔야겠죠, 스탑로스를. 이런 거 안 당하시려면.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주가는 페이크, 마이너스 40불은 페이크고요. 마이너스 40불은 사실 만기 직전이 아니면 못 가는 걸 하고, 근데 만약에 진짜 5불 아래까지 한번 이렇게 마이너스는 안 가더라도 5불 언저리에서 어슬렁어슬렁만 해도 저렇게 한번 쫙 떨어졌다 6불 찍고 확 오르는 게 아니고, 근데 어차피 이후에도 이렇게 단기간에 누르는 거 말고는 종가 기준으로 저렇게 해서는 힘들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도 확 누르더라도 지난번처럼 똑같이 그냥 시간차 공격, 두세 시간 시간차 공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대처랑 대충 이해가 되시죠? ETF도 좀 같이, 왜냐하면 지금 그날물인 대신하고 신한이 지금 15% 정도 괴리율이 떠가지고, 저는 일단 대신도 조금, 만약에 괴리율이 좀 더 늘어났던 어쨌든 조금 더 오를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오르게 되면은 오늘이라도, 오늘 지금 월요일 새벽 6시인데요. 6시 반인데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대처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날물도 조금 갈 데가 괴리율 없는 게 타이거뿐이 없어서 지금 ETF는 여러모로 진짜 힘들게 됐습니다. 예. 그날물이 괴리율 여기서 더 그러니까 오르더라도 여기서 더 커져서 30% 되면, 30% 이상이면 저희는 무조건 제가 매도 의견 드릴 거거든요. 그날물이라도. 이후에 뭐 괴리율 떨어지는 게, 뭐 레버리지가 괴리율 떨어지게, 그래도 떨어져도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타이거만 지금 현재 괴리율이 없고, 지금 다른 거 다 괴리율을 다 붙였습니다. 그나마 적은 게 레버리지는 괴리율 떠서 절대 안 되고요. 지금 그나마 신한하고 대신만 한 14%대 괴리율, 그나마 낮은 게 이 정도입니다.
어쨌든 ETF 선택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좀 근월물을 타이거로라도, 타이거 아니면 코덱스가 좀 계류만 알 수 있으면, 코덱스가 계류를 크지 않다는 것만 확인되면은 코덱스나 타이거로 갈 건데, 지금은 코덱스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타이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이후에 뉴스를 통해서 그 헤지 펀드들이 얘네라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은 더욱더 겁내지 않겠고요. 그리고 USO랑 삼성이 7월물로 많이 넘어갔다면은 7월물이 타겟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다? 8월물로 넘어간다. 요거까지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했는데, 요거는 저는 이제 앞으로 8월물로 넘어갈 겁니다. 만약에 그놈으로 올라서 넘어가게 된다면. 그렇죠. 이렇게 힘든 심리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먹기 위해서. 마이너스 유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만기 때 누르기에 대한 게 한 번 더 누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만기 기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랐을 때 팔고 줄였어요. 저희는 여기서 만기 기념이 있고 없고, 이 심리 게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하락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이 만기 때 누르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보는 것은 2008-9년처럼 한 번 더 눌렸거든요. 그때는 오르다가 한 번 더 눌렸는데, 이게 오느냐 안 오느냐 지금 그거를 따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해야만 그래도 조금은 비벼볼 수 있을 정도로, 얘네들이 너무 지니어스합니다. 얘네들 마이너스 유가도 신의 한 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 링크를 좀 많이 저희가 모으고 저희의 정보력을 모아서, 저는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제 것도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같이 합쳐서 좀 좋은 결론을, 물론 똑같은 자료를 모아도 다 각각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고 좀 많은 자료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